결국에 임신은 시작될 수 있어도 안전하게 유지되고 그게 출산까지 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산 자체도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 아주 색다른 주제를 물어봐서 평소보다 조금 다른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주에서의 임신과 출산, 이것이 가능할까예요. 정말 색다르긴 하네요. 요즘 화성 탐사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우리가 지구 중력에 맞춰 살고 있는데 그 환경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의 생식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 그래 예를 들어서 뭐 혈류도 괜찮고 호르몬 작용도 괜찮으면 중력이 없어도 사실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 반응 자체는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 가능하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일단 반대쪽으로 밀려나가고 몸이 서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영화처럼 로맨틱하지는 않겠네요. 네네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위생인데요. 땀이나 체액 같은 것이 전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게요. 이건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알기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결국 생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구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임신의 초기 단계인 수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과정은 중력보다 호르몬과 세포 반응에 의존을 하니까 뭐 중력에 그렇게 영향을 받진 않으니까 실제로 지구에서 무중력 모의 실험을 했을 때 쥐나 물고기에서도 수정은 일어났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후 과정이 문제겠네요. 무중력으로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고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수정은 가능한데 유지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주에 있으면은 방사선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자기장이 방사성을 방어해주긴 하지만 우주는 자기장 밖에 있으니까 보호막이 없다는 이야기시죠. 맞아요. 그래서 태아세포가 손상될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동물 시험에서도 기형 발생률이 약간 높게 나왔다는 연구도 있나 봐요. 맞아요. 지구보다 좀 높게 나왔대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심장 크기 약간 달라지거나 신경관계 현상이 약간 불안정하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임신은 시작될 수 있어도 안전하게 유지되고 그게 출산까지 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산 자체도 쉽지 않아요. 지구에서야 누워서 분만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밑으로 힘을 주면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출산을 할 수가 있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산모가 몸이 고정이 안 되는데 힘을 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자궁 수축이 일어나도 방향이 없어서 아기가 자궁 밖으로 내려오는 게 힘드니까요. 결국에는 동일한 말이지만 수정은 가능하지만 유지와 출산은 어려울 것 같죠? 뭔가 중력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주 환경은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공간이네요. 현재까지는 안전한 임신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신 자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지구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중력은 세포가 방향을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 기준이 사라지니까 세포가 어디로 자라야 할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때문에 수정 이후의 모든 과정이 조금씩 비틀어집니다. 지구에서 중력이 정자, 난자 이동, 수정란 착상, 성장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관여하고 있고 이 균형이 깨지면 태아의 발달 과정의 세포 위아래의 구분이 깨진다는 거죠. 신장과 신경계, 뼈와 같은 기관 구조가 발달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태반인데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려요. 근데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그 결과 아기가 영향을 충분히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즉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착상 위치나 발달 속도, 장기 형성 같은 부분은 지구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환경에서는 정상 임신의 개념 자체가 너무 불확실해요.
앞에서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다른 환경인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임신 중 흔히 겪는 증상들, 예를 들면 입덧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것도 달라질까요? 실제로 무중력에서 신체 반응이 꽤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질 것 입덧이 같아요.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맞아. 체액이 위로 쑥쑥쑥 올라오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메시꺼움도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내가 봤을 땐 냄새 문제도 클 것 같아요. 우주선 안에 공기가 순환되는데 이게 냄새가 강하게 나서 오히려 구역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러움증도 심해지지 않을까요? 무중력에서는 평행 감각을 담당하는 기의 정전기관이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방향 감각도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주 비행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60에서 70% 정도가 처음 며칠간은 이런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한다고 보고돼 있잖아요. 임신 자체도 호르몬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마당에 그게 우주 환경하고 겹치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이 붕붕 떠 있는 상태라 안정된 자세를 취하기도 어렵고 증상이 생기면 쉬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구토, 체액이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면 이생 문제도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결국 우주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입덧이나 어지러움증이 지구보다 더 심해지거나 오래가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작은 증상 하나도 환경이 바뀌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더 심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정말 색다르네요. 입 갖고 발표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주 임신이라는 상상만 해도 정말 재밌네요. 네, 맞아요. 아직은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언젠가 인류가 달이나 화성에 살게 된다면 정말 현실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력이 생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명이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있는지 우주든 지구든 생명 하나가 자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흥미롭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